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최고위원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631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 D-17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 성전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떠한 정당도 이 인천 상륙작전 성전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위대한 역사가 좌파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전 기념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유파 보수의 사람들, 정치인들은 또 정당들은 이날을 굉장히 뜻깊게 그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만이 그러한 기념식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은 인천 자유공원의 메가더 동상 앞에서 우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정신은 자유정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남침, 침략 행위를 막았던 이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투와 더불어 위난의 대한민국을 구했던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에게 자유정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인천 상륙작전을 어제 행사를 치르면서 5.16 혁명의 제1국치를 방공호로 한다.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 제1조에는 우리 공화당이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라는 우리 강령 1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생지역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수많은 간첩들과 주사파를 비롯한 붉은 이념에 경도된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제 인천 상륙작전 성전 71주년을 맞아서 자유정신과 아울러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총선 공약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블록, 즉 반공, 반중 블록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백악관 또 미국의 국무성 또 미국의 의회 쪽하고도 빈번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또는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또 대만, 홍콩 민주화 세력 그들과 함께 반중, 반공 블록을 형성하고 또 그 블록을 통해서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와서 뭐 이런저런 외교의 국가의
결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중국이 우리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내정 간섭이고, 또 사드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큰 통풍이라는 그러한 설치를 해놓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이 한미 동맹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훼손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 다음에 있을 대선에 소위 북한을 이용한 또 중국을 이용한 그러한 대선 전략을 문재인 좌파 정권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반드시 쓸 겁니다. 긴장 고조를 위해서 연변 해결료 가동, 연변 핵 가동과 아울러 크루즈 미사일 1500km를 명중시킨다는 크루즈 미사일 발사, 왕이가 와 있는 상태에서도 탄도미사일, 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중국과 북한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러한 안보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소위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반드시 이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북풍 공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박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트럼프 정부 때 같이 김정은하고 선거 전날 김정은하고 만나는 그러한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태로 미국이 나선다면은 굉장히 큰 오판이 온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 정권을 미국이 택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정권을 바라는 건지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미국 가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사회주의적 또 혹은 이념적 경도된 상황, 또 한미동맹에 대한 이 그들의 훼손, 뭐 이런 또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2, 3년 지난 현재 그러한 제 얘기가 현실로 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대한민국의 현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또 한 번 국내 정치에 좌파들한테 이용을 당하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악독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북한의 제재를 푼다든지 쉽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9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중국과 북한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만약에 미국의 정책이 간다면은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는 정말 종말을 구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미국의 상하원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영주 변호사님에 대해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좌파 독재들이 자유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든지 또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자유적인 권리 발언들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아울러 지금 9월 27일 날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즉 언론재갈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이다. 이 법은 법적으로 자유에 대한 자유 언론에 대한 그런 막겠다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인천 상륙작전 성전 기념식을 마치고 북한에다가 인천 국제공항을 북한의 이 교류 거점으로 만들겠다. 역으로 얘기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서민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줄도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박남춘 시장이라는 자가 4조 4천억의 혈세를 부어서 북한의 9개 공항의 건설 또는 정비를 하겠다라는 허망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중에서도 한총령 출신의 국회의원은 이 후속 법안 4가지를 벌써 국회에다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 설마 그러겠어? 설마 문재인이가 체제까지 무너뜨리겠어? 설마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겠어? 그거 설마가 사람 잡는 듯이 설마가 나라를 잡아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한테는 설마가 없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작과 음모로서 또 끈질긴 잘못된 이념 실천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그들의 생리지 않습니까? 설마 4조 4천억을 들여서 북한에다가 공항을 지어줄까? 공항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군사공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지어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마 할 때 그들은 이미 국회에다가 법을 만드는 발의를 4개 법안 발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어제 인천 행사에 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동지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차, 154차 용현시장 54차 용현시장 희망배달 장보기 행사에도 많은 우리 당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용현시장의 상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현장에서 입당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뵀습니다. 상인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점이 옵니다. 정말 버텨달라.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테니까 힘들더라도 버텨달라. 이 말밖에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상인분들이 판매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의 상인분들이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덕, 경북 영덕에 뭐 우리 당원도 그 상인이 한 두 분인데, 영덕시장이 화재로 거의 전소 상태가 됐고, 여러 자원봉사 또 시민단체에서 기탁금, 성금도 보내고 또 장보기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시장을 살리자라는 뜻에서 시장 상인분들이 컨테이너 50개를 놓고 추석 이 대목 장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9월 18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영덕시장 화재로 시장을 잃은 우리 상인분들을 격려하고 또 희망을 드리는 그런 희망 배달 영덕시장 장보기 행사를 9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장보기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런 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석 이게 상황들이 기차나 이런 도로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선의 그 프로세스, 대선의 그 기본적인 일정들은 오늘 다 정했습니다. 좀 이따가 사무총장께서 개략적인 일정들을 발표를 하실 겁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D-174일, 제가 D-180일이라고 했는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은 제각제각 지나갑니다. 그 대신에 우리 당이 이제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갔으면 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요즘 정치인들이 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안 가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놈 후보들을 못된 행위들을 혼을 낼까봐 못 가는가?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싹 돌아가가지고 구미 상무동은 착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배신 역적들, 박정희 대통령 유영석 여사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배신했던 자들이 상무동 오는 거 오늘부터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100명이 오면 우리는 1000명이 가고 그들이 1000명이 오면 우리가 10,000명이 가서 상무동에 함부로 정치쇼 하는 것을 우리는 막겠습니다. 내일도 누가 온다는데 와서 한번 해보자고요. 도대체 우리 공화당을 겁이 나서 행사를 취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양아치들이 어떻게 국민을 그것도 아직도 대통령께서 몸이 그렇게 아프신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는데 그분의 생가나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혹은 자기들이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반성 없이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왔던 5년의 투쟁이 무엇이었던가를 분명히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진실도 외면하고 정의도 외면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꼭두가시 탈춤을 춘 놈들, 멀쩡한 대통령한테 등 뒤에 칼 꽂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 권한을 좌파들한테 넘긴 놈들, 이 놈들은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 공화당의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